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질까봐 걱정이 지금 뭐 태산입니다.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데 그 여러 걱정들 중에서 또 하나 큰 걱정 하나가 바이든이 했던 말을 지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동결을 5월 말까지 연장되도록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명령이나 의회 법률에 의해서 학자금 대출 채무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데에는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지난 토요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학자금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이거를 당장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입이 없으니 이걸 갚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학자금 돈 빚 갚는 것을 유예해 주겠다라고 뒤로 미룰 수 있게 해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했던 조치였죠. 그 조치를 한 번 더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까지는 일단은 빚을 지금 안 내고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연장일 뿐이 유예일 뿐이죠. 그 5월 말 지나고 나면 그럼 6월부터는 다시 또 학자금 빚을 갚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이슈이거니와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그걸 분명히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제가 잠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 선거 당시에 그 학자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이 비용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시대 때 규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10% 수입인 경우에 이제 그 탕감은 15년 뒤부터 탕감할 수 있게, 그리고 수입이 10% 이하, 그러니까 전체 평균의 10% 이하의 굉장히 낮은 사람들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년 뒤에부터 탕감이 되게 하고 25,000불, 연소득 25,000불 이하면은 0% 이자를 이제 0% 하겠다고 얘기했던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인컴의 5%? 네. 이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탕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이든 당시 후보는 1만 달러 연방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겠다. 10,000달러는 탕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지금 이제 프로핏 칼리지 버러 디펜스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시대 규정들 갖다가 다 없애버리겠다. 예. 그리고 이 바이든은 오바마 시대 규칙들을 재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프리 칼리지 학자금을 아예 공짜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이든 당시 후보는 12만 5천 불 이하, 연소득이 12만 5천 불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학자금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 약속도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뱅크럽시에 대한 부분, 뱅크럽시, 이게 파산이죠. 파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 말이 없습니다만, 바이든 당시 후보는 파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학자금 융자 반환하는 것을 좀 규정을 좀 편하게 규정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기준을 바꾸겠다라는.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때 약속했던 내용들이 서로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학자금을 최소 10,000불 이상 탕감해 주겠다. 처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5만 불까지 탕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본인이 중도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하겠다라고 경선에서 탈퇴하면서 바이든을 지지를 했는데, 근데 그 5만 불 이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이든이 약속했던 10,000불이라도 그러면은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나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최대 5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탕감하는 양원 결의안을
도입하고 바이든에게 빚을 탕감하고 대출자들이 세금 부담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이든이 이 학생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던 것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약속은 바이든이 현재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워렌하고 슈머는 공동 성명을 내면서 한 1년 전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가 뉴욕과 전국의 수백만 가정을 짓누르고 있다. 유색인종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중복되는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미국 국민에게 진정한 구제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고 겪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종적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크고 대담한 행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채무를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이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5만 달러까지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10,000달러는 탕감해 보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는 했으나 행정적 또는 입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은 없었다. 물론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국경이 망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프가니스탄도 아주 그냥 난리를 쳤고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에서 국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겠죠. 학자금 탕감하는 게 본인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지도 않겠죠.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11월에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러한 바이든의 행동 안 했던 결과가 고스란히 민주당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 2일 바이든의 국정연설 이후에 젊은 민주당원들에게 중요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얼버무렸다라고 비판하고 나온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바로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라는 이 악명 높은 민주당 젊은 의원도 바이든을 막 쏘아붙이고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3월 2일 연설이 끝난 뒤에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투표율이 필요한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학자금 대출 부재, 교육의 더 큰 주제와 위기, 그리고 이민에 관한 기사 같은 것들은 그냥 얼버무리고 있다.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투표 중에서 17%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들입니다. 트럼프의 이 젊은 유권자들,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유권자들 중에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은 36%, 바이든을 찍은 사람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의 2배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바이든을 선택했다. 부정투표 결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일단 숫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지층이 2021년 12월 1일 작년 말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 연령층이 59%의 바이든 지지율을 보였는데 작년 12월에는 46%로 하락했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에 지금 이 젊은 층들이 바이든한테 시큰둥한 그런 상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시큰둥해질 수도 있겠죠. 바이든이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표심이 바이든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은 크다. 정치에 민감한 젊은 층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는 층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그러한 표심의 변화를 저희가 보았는데 미국 내에서도 매우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